이번 주 저 중요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저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뭐 쓴 줄 모르죠. 연쇄살인에 맞아. 네. 예. 나 법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지만 그 형사법 전공하다 보니까 네. 연살인 범죄 관련된 거 꼭 연쇄 살인은 아니고 연쇄 범죄. 네. 연쇄 살인, 연쇄 강간, 연쇄 방화 뭐 이렇게 등등해서 연쇄 범죄 이제 관련돼서 그 박사 논문을 썼었고요. 그 중에 이제 내가 좀 준비했던 내용 중에 유명한 그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영국에. 네네. 오늘 이제 제가 좀 준비해 온 거는 의사예요, 의사. 해럴드 시프만. 네네. 해럴드 시프만 그 의사인데 가정의학과 의사죠. 영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립니다. 영국 역사상. 이제 시작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1998년 6월 달에 이거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얼마 안 됐다고 하기도 좀 그렇다. 지금 22년이니까. 98년 6월에 잉글랜드 이 맨체스터에서 84세 미망인 캐슬린 그런디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디가 사망을 하니까 주치의가 자연사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뭐 이런 경우면 뭐 나이도 84세고 저 자연사 충분히 진단 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슬린 그런디의 그 이 딸이 있는데 이 안젤라 우드러프라고 자기 변호사예요, 직업이. 자기 어머니 죽음이 석연치 않다. 네. 의심을 품어요. 그게 이제 왜 의심을 품게 됐냐면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미망인이었는데 캐슬린이 미망인이었는데 주치의가 해럴드 시프만이에요. 의사. 네. 그 의사한테 40만 파운드를 다 넘긴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언해도 안 남기고 죽으면 뭐 자식들이 각자 나누고 또 만약에 유언 남겨서 딴 사람한테 주면 나중에 또 뭐 또 저 소송 걸고 그 요란하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 없어요. 지정한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하고 있으니까 40만 파운드가 그 욕심이 난다기보다도 이 안젤라 우드러프라는 그 이 변호사 이분은 우리 어머니가 주치의한테 왜 40만 달러를 그렇죠. 40만 파운드죠? 가져볼 만하죠. 이걸 왜 준다고 하지?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유언장을 위조된 것 같다고 경찰이 신고를 해요. 사문서 위조. 이상하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고소장을 딱 받았는데 그때 경찰이 해럴드 시퍼만에 대해서 이미 내사에 착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린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맨체스터에 있는 하이드 지구가 있대요. 네. 그 하이드 지구에서 쉬프만의 이 환자들이 유난히 높은 사망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프만이 주치의로 활동하는 이 고객들이 유난히 자주 죽어. 그래서 뭔가 좀 이거 이상하기 때문에 경찰이 은밀히 내사를 하고 있던 중인데 이제 고소장이 딱 들어온 거야. 오케이. 네. 맨체스터 하이드 지구의 의사가 또 하나 있는데 라자 파델이라는 사람이 하이드 지구의 의사들은 그 어떤 동료 의사 환자들의 장례식보다 쉬프만 환자들의 장례식에 훨씬 많이 참석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동료 의사가 내 동료 의사 쉬프만 환자들이 이상하게 자주 죽어요. 그 바람에 그냥 그 장례식에 우리가 수시로 갔어요. 이런 진술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사회 하이드 지구에서 쉬프만은 이거. 아주 모범적인 의사라고 정평이 나 있고 환자들이 거의 신적인 존재. 쉬프만한테 치료받기를 원하고 주치의 바꿔달라고 하는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상탄 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가장 좋은 봉사 최고죠. 활동이에요. 그렇죠. 네. 이러니까 뭐, 슈퍼맨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경찰이 내사를 쭉 진행을 하면서 뭔가 이게 미심쩍은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경찰하고 검시관 존 폴라드라고 있어요. 존 폴라드. 의사죠. 당연히 이 사람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공조해서. 네. 그 과정에서 1976년 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게 슈퍼만이 76년에 취득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슈퍼만이 약물 남용, 약물 남용하고 처방전 사기 이걸로 기소됐던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600만 파운드를 내고 풀려났는데 의사협회가 추가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가 조치가 뭐예요? 의사 자격 정지라든지 그렇죠.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걸 안 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영국 의사협회에서 이 조치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직무와 관련된 전문의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경우는 반드시 그 협회에서 고발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이거.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 그렇죠. 조치가 더더군다나 안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취소되는 거는 진단서 위변조 같은 거는 네. 의사면허 취소까지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처방전 사기 같은 게 있잖아. 그다음에 의사라는 사람이 약물을 남용하고 네. 그 주로 뭐 했냐면 패치딘이라고요. 네. 그 마약성 그 약품이에요. 패치딘에 중독이 돼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건데 이 슈퍼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슈퍼만 같은 경우에 이제 약물 중독 치료를 해요. 지가 의사하면서 약물에 중독됐었는데 치료를 하고 다시 병원에 취업해서 96년도에 병원을 개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위험하네요. 자기가 셀프 치료를 해서 다시 이제 그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데. 병원을 또 개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때부터 이제 이 범죄가 96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76년도에 약물 남용이라든지 처방전 사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600만 파운드 벌금 내고 벌금형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랬으면 의사협회에서 걔를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놔둬버리니까 네. 본인 이제 약물 중독 셀프 진짜 치료했겠 진짜. 네. 약물 중독 치료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한 20년 되는 건가요? 96년이고 그렇죠. 76년이고 한 네, 20년 그렇죠. 후에는 슬그머니 병원을 개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얘는 유명한 게 있어요. 슈퍼맨이 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저 인기를 얻었냐면 찾아가요, 환자들을. 아. 예, 직접 찾아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한 의사입니까?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유대관계도 쌓았고 그렇죠. 개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인지도가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또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줘. 또 문제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치료한 사람들이 원인 모를 이유로 대다수가 사망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자세가 거의 공통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소파나 의자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이렇게 죽어서 발견이 돼요. 그럼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치료 경력이 있으면 고령이거나 지병이 그렇습니다. 있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경찰이 슈퍼만의 환자 중에서 15구의 시체를 재부검하는 거를 결정을 해요. 이거는 분명히 이상하다 해가지고 15구의 시체를 재부검을 했는데 사인이 뭐로 나온 줄 아세요? 전체가 다 모르핀 중독이에요. 네, 마약 중독이죠. 혹은 뭐 치사량 이상의 헤로인을 이제 주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슈퍼만한테 경찰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슈퍼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그 환자는 약물 중독이었다. 내가 약물 투여해서 죽인 게 아니고 원래 내가 돌보던 그 환자들은 다 약물 중독인 사람들이고 내가 치료해줬던 거다. 아 그게 이유가 되는 내방을 했고 내방을 이제 했다는 이제 그렇죠. 그런 근거로 들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발뺌을 하죠. 슈퍼만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15명이나 부검을 했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니까 15명에 대한 살인으로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더 인원이 많잖아요.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명 살인으로 기소한 게 이제 2000년 3월 달에 유죄가 인정돼 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때도 정확하게 뭐 살해 동기를 밝히거나 환자 숫자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따지고 뭐 영국 수사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이게 2000년대면은 상당히 그래도 현대인데 그죠? 네. 그때도 뭐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은 15명으로 기소했지만 200명 이상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2002년도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최소한도 215명에서 최대 459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이 정도면 시골 마을이 그냥 통째로 지금 인구가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최대 459명이라는 얘기는 슈퍼맨이 맡았던 환자 중에 죽은 사람이 적어도 459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죠. 대체로 사망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사망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니래요. 양호한 건강 상태로 가졌던 대다수 중년의 여성인데 중년 이상의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영국의 의료 체계를 잠깐 봐야 돼요. 영국은 의료 체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차 의료기관 이제 GP. GP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의료기관이 각 지역민들이 등록을 하고 그 지역에서 그다음에 GP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주민들의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1차 의료기관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이 주민들이 그 GP에다가 등록을 해요. 이제 나 치료하겠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면 의사가 배정이 돼요. 그러면 각각 의사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소문하고 이런 유대 관계가 결정적으로 인기도에 영향을 이거 미치죠.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질 때 슈퍼맨도 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죽인 걸로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종신형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달라요. 최소 215명에서 459명 정도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 그건 다시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따지겠죠. 이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래요. 다정다감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다른 연쇄 살인 범죄자들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까 그 폴라드 같은 사람들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어머니의 죽음하고 연관이 좀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슈퍼맨의 어머니가 슈퍼맨이 17살 때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의사가 항상 오면 그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모르핀을 계속 투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 모르핀 맞으면 엄마가 다시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불끈 힘이 생기고 이러면서 슈퍼맨의 머릿속에 그 모르핀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죽음,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치료해주던 그 의사들의 모르핀 투약 행위, 이런 게 이제 슈퍼맨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슈퍼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거의 이 단절된 어떤 그 생활, 뭐라 그럴까, 환경 속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말도 거의 안 하고 아웃사이더였다고 그래요. 이게 그럼 의사가 자기가 궁극적으로 의사를 지원하게 된 것도 이때 영향이 좀 있을 수 많이 있죠. 의사가 와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 와서 우리 엄마가 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곧 죽어갈 건데 의사가 오더니 모르핀 주사 한 방 딱 주니까 평온해진 얼굴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또 싱싱하게 어느 정도 지내더라. 또 고통받을 때 전화하면 의사가 와서 또 주사 한 번 놓고 물론 연장선이지만 저 의사가 가지고 있는 주사기 하나에 의해서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아주 뿌리 있게 머릿속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 때 완전 아웃사이더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고 그 어떤 집단의 주변 언저리에서만 노는 사람이지 집단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래요.
원래 얘는 또 재능도 있는 럭비 선수 출신인데 그런데도 운동을 끝까지 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 장애라고 이제 그 판명이 났는데 치명적이고 치료 불가할 정도의 정상적인 인격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거를 이제 인격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 인격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정신병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 살이할 때 의사 활동도 당당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뭐 어떤 정신 질병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참작 뭐 심신상실이니 미약이니 이런 얘기는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리즈 대학 의학부 졸업하고 의사 됐거든요. 리즈 대학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프만 환자들은 대부분 그 쉬프만을 그 신처럼 여겼고요. 이게 연살인의 영향을 이제 미친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의사로서. 그게 딱 의사라는 직업하고 맞을 수 있어요. 예,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또 건방지기도 했대요. 아무한테나 바보라고 이게 모욕하고, 지가 아주 그 상당히 그 고클래스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된 사람이라고 여기기는 그런 성향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대망상 환자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느끼는 과대망상 그 현상을 겪었던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후에 추후에 분석한 건데 자폐적 성향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스페르거 증후군 가능성이 높다. 아스페르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떤 고립이 연관이 된다고 그래요. 고립. 어렸을 때 아스페르거 증후군 같은 거 앓으면 이제 적절하게 누가 지도하지 않으면 그 과잉 행동하고 어릴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이제 증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쉬프만이 집단적으로 그 의사들하고 한 병원에 모여 앉아 있으면서 환자 받는 형태의 집단 어떤 그런 시스템의 의료 행위를 선호하지 않았죠. 종합병원 근무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예. 보니까 이 자폐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분석한 걸 보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는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단이 뭐 의사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조밀하게 모여 있는 뭐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걸 선호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GP 의사로 나가고 주치의로 선정되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나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찾아다녔기 때문에 더 이 살인 사건이 많이 늘지 않았나 싶어요. 법정신의학자들은 이제 이 아스페르거 증 그 환자들이 위험하다고, 오히려 걔네들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쉬프만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희생자들, 그러니까 환자들을 아마 쉬프만 입장에서는 인간으로 안 봤을 거다. 실험실의 동물 정도로 봤을 거다. 그 이유가 있어요. 동료 의사한테 어느 날 쉬프만이 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동료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노인들한테 의료 행위를 베푸는 거는 낭비야. 이건 낭비야. 그렇게 동료 의사한테는 말하면서 지는 신처럼 그 대우받으면서 그 노인분들이나 중년 이상의 여성들을 집에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했어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의료행위 낭비하지 말고 보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결국 이제 쉬프만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그 감방에서 종신형 받고 이제 웨이크필드 교도소라고 그러는데 2004년 1월 13일 날 그 58세 나이에 이제 목매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헤럴드 쉬프만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쇄살인범 관련돼서 쉬프만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쉬프만이 즐긴 거는 어떤 내용,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아스페르거 증후군이라든지 망상장애라든지 인격장애가 융합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가장 이 희열을 느끼는 그 행위는 뭐였냐면 자신이 자기 그 환자한테 그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약해가지고 치사량 이상을 넣으면 죽어가잖아요. 네. 사람이 그 죽어가는 모습. 서서히 주사를 놓고 나서 사람이 막 이렇게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관조하는 그 자신 그 상태에서 희열을 느끼는. 내가 신처럼 너의 죽음도
네 생사권을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사 한 방에 너를 보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신적인 경지에 있다고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하에 네. 죽어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특이한 증상을 앓은 사람으로 어떤 이유리죠? 어떤 이런 의사 이유리죠? 하나 나오면 정말 저 의사가 사람 죽이려고 맘먹으면요 식은죽 먹기잖아요. 네. 그 영국 최대 저건데 이게 이제 아까 딸이 네, 의심해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영국 경찰이 내사를 하게 된 네, 거는 사실은 그 이전에 내사의 그 이유가 있어요. 장의사 딸 있어요. 장의사 딸. 그 장의사 딸이 아버지하고 저 부모가 장의사를 하는데 그 이제 시신 다루고 하는 거 현장 가서 그렇죠. 수습하고 하는 거를 네네네. 아마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돌봐줬나 봐. 딸인데도. 근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가 그 시신 수습할 때 가면 항상 그 사람들 자세가 똑같아. 아까 소파나 의자에 평상복 차림으로 이렇게 기대서 평화롭게 네. 두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묘하게 늘 돌연사라고 그러는데 주치의는 슈퍼맨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앉아서 편안하게 사망을 해. 이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게 이 장의사 딸이 한번 그 지역 의사하고 검시관한테 이거 좀 이상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는 확신은 안 가졌어도 내사에 착수는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브론디, 네. 캐슬린 브론디가 하이드 시장 역임했었던 여성이래요. 40만 파운드 남겨줬던 분이.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5억 8,049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5억 8,049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 사망한 거 이거 유언장 써갖고 우리 엄마가 슈퍼맨한테 돈 줄 이유 없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유언장 위조됐다. 그리고 유언장에서 지문도 발견됐어요. 슈퍼맨. 그 돌아가신 캐슬린 브론디 이부 여성분도 시신 부검해 보니까 치사량 이상의 다이아 몰핀이 그 투약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리가 된 거고요. 동료 의사 아까 얘기했던 검시관 그 존 폴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슈퍼맨이죠.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자체를 즐거워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 그 자체에 만족했다. 이게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40만 파운드 때문에 재산 갈취 목적으로 죽인 걸로 봤지만 네네.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숫자가 많고 비슷한 모습으로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꼭 재산 목적의 어떤 그 살인은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 그 자체,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자체를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흥분을 즐기는 그런 정신질환 일종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슈퍼맨 사건은 그냥 제가 영국에서 아주 최대 연살인범이거든요. 네. 의사 신분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찾아와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거 아마 헤럴드 슈퍼맨 사건은 이 다음에 연건영 교수나 해가지고 한 번 더 깊게 다뤄야 될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피상적으로 잠깐 좀 소개를 했고요. 참 그러면서 내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딸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얼마 전에 또 집사람 수술하고 저 병원 의사 신세 많이 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병원이 친절해요? 개인 병원은 친절하죠. 최대한 안 가려고 하는 게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병원하고 경찰서라고 해서 안 가면 좋은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큰 병원들이 오히려 덜 친절한 것 같죠. 불친절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덜 친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내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의사분들이 처음에 이제 의사가 되고자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는 네. 의술은 인술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어떤 기술 아니에요. 네. 정말 그것처럼 숭고한
어떤 직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가 보면은 그 국민들이 저 이국종 교수님이라든지 네.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이제 드라마 열광을 하는 이유가 이제 소명의식,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그 히어로들, 우리 일상생활 속의 히어로를 이제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다수의 의사분들은 열심히 다 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지만 뭐 성향에 따라서 환자 쪽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오늘 요 헤럴드 슈퍼만 사건을 찾으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네. 한번 좀 네, 찾아와 네. 봤어요. 국민들도 다 알죠. 고대 그리스 의사죠. 그 히포크라테스는 그 윤리지침입니다. 이거 의사들한테 이 BC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의 기록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의업 그러니까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있어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는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또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푼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또 환자의 비밀 보장해주고 네. 의업과 고귀한 전통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국적 정당 관계, 사회적 지위 초월해서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킨다. 여기 보니까 인종, 종교, 국적, 국경 없는 의사의 생각이 문득 났어요. 거기 나 조금 후원하는데 거기.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존중한다 그랬어요. 수태. 임시한 순간부터 위협당해도 내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지 않게 쓴다든지 자유의사로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게 좀 느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난 히포크라테스 선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데 네. 요번에 그 헤럴드 시프만 이 사건을 보면서 요거를 한번 찾아보고 읽으면서 이거 상당히 정말 명문이에요. BC 4세기에서 5세기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의사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써놓은 게 지금까지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 보이고요. 네. 적용이 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한 번 더 좀 초심이 흔들릴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권태가 느껴질 때, 이런 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헤럴드 슈퍼만 사건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다시 다룰 거예요. 네. 무섭네요. 제가 이거 봐도 너무 무서운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영국 수사기관 그 자료를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걸 찾아보니까요. 네. 15명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아까 뭐 전문가들은 200명 가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2002년도 보고서는 아까 215에서 459명까지 최대 봤잖아요. 네. 여기 쫙 잘랐더라고요. 영국 수사기관에서 결론 내린 거는 한 250명 정도를 살해한 걸로 보더라고요. 왜, 459명이 헤럴드 시프만이 치료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죽은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포함시키면 459명인데 그 중에는 자연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 진료 기록 차트를 보고 1차적으로 보고 이제 사망한 사람들을 추려냈을 건데 네. 부검이라든지 이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이제 살인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한 200명 이상은 그 헤럴드 시프만이 자기 환자를 집에 가서 진료하면서 계속 주사 줘가지고 모르핀이라든지 페타민 같은 거, 페치딘 같은 거 이거 계속 줘가지고 그 사람 죽어가는 거 슬슬 보는 거니까 아마 디데이를 잡았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진료하는 이제 환자인데 내가 진료한 지 저 사람 한 6개월 됐네. 이 사람은 한 7개월 됐는데 차트 관리를 하잖아요. 오늘 정도는 저 사람 오늘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관리를. 네. 가서 이제 오늘은 그냥 주사 놓고 죽어가는 거 앉아서 보는 거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진료 끝났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누군가 가족에 의해서 발견이 돼. 그렇죠. 그것도 의자나 소파에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편한 모습으로 몰핀 같은 거 맞았으니까 죽어 있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예요? 헤럴드 시프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주치의니까. 네. 그럼 주치의가 지가 달려가야 지가 주사 놨던 그 의사인데. 가서 뭐 한 다음에 이게 뭐 지병, 뭐 자연사,
뭐 이런 식으로 돌연사 이런 걸로 이제 결정 내려주는 거예요. 1차 그 의사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렇게 헌신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치료해 주던 분이 의심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그 슈퍼맨의 말만 듣고 그냥 자연사 장례 처리. 자연사 장례 처리. 이게 쭉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 장례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저 장례지도사인데 장례사인데 하면 딸이 따라갔던 거야. 딸이 대단해 영국 그 딸도 딸이 따라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먼 사람은 문제의식 갖고 살아야 돼. 그렇죠. 네.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아이고 그 선생님 또 환자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위로해주고 또 막 울었대. 슈퍼맨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죽었다고 울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장례지도사가 막 슈퍼맨을 안아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 장례지도사를 따라갔던 장의사를 따라갔던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갔던 딸이 볼 때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의자에서 편안하게 평상복 차림으로 늘 이 사람들은 주고 표정이 똑같을까? 장소도 똑같고 그때마다 이 주치의는 왜 늘 저 해럴드 슈퍼만 박사일까? 저 의사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게 하나 둘 셋 넷 누적되니까 이걸 경찰이 한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초반에 드러날 수 있었던 신호가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영국의 의료 체계가 참 특이했던 게 이게 동네 의료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부로 제어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도에 이제 맹점이 좀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택도 없죠 이거. 네. 저 장의사의 딸 때문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아까 캐슬린 같은 경우 그 소송 고소가 들어오니까 네. 이거 내사 그렇지 않아도 저 장의사 딸이 줘가지고 소스가 있어서 내사 중에 있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 결정적인 게 들어왔잖아. 네. 그럼 또 이른바 얘기하는 수사에 저 꼬리는 단선 하나 걸려버린 거야. 그렇죠. 그 유언장에 그 지문이 찍혀 있으니까 네. 슈퍼만에 그러니까 이걸 고리로 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했던 거야. 경찰이 그게 없었으면 슈퍼만 막 소환에다가 경찰이 함부로 조사 못했을 거예요. 네. 계속 내사 언저리만 돌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희대의 영국 역사상 최악의 연살인범 해럴드 슈퍼만 그 연살인 사건을 좀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예. 오늘은 뭐 중요 사건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수고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